여러분 안녕하세요. 집밥 연진이입니다. 네, 제가 좀 늦었죠. 생각해보니 5월에는 냉파 플래너 없이 살았더라고요. 그렇다고 멈출 수는 없죠. 6월에 냉파 플래너 달아주고 남은 재고도 한번 파악해주면서 이번 영상 시작해보겠습니다. 일주일 동안 살짝 힘 빼고 지냈습니다. 대신 영양제도 비울 겸 열심히 몸도 챙겨주고 역시나 평소처럼 좋은 할인 품목 있으면 사진으로 기록해뒀어요. 그래도 그간 쌓여온 습관 덕분에 비우는 것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샐러드 드레싱, 간장, 쌈장 등 소비기한 넘기기 쉬운 이런 소스류도 성실하게 비워냈어요. 냉장고가 또 탈탈 털려서 코스트코에 한번 다녀왔습니다. 꼭 사야 하는 것은 계란, 우유, 고기 이 정도고 그 외엔 큰 계획 없이 갔습니다. 솔직히 이번에는 기분 전환하고 싶어서 간 거고 혼자서 장 볼 때 그 힐링하는 맛이 있거든요, 저는. 그래도 목표 금액은 한 20만 원 정도 잡고 갔고 늘 그렇듯 카테고리당 한 품목을 사는 것이 저의 방향입니다. 그나저나 이번에 갔는데 계란값이 한 판당 9,000원대로 가격이 올랐더라고요. 거기다가 구매 수량 제한까지 걸려서 3판 정도 구매했습니다. 이마트 트레이더스에서 구매했던 트리벨리 파프리카의 기억이 너무 좋아서 코스트코에서도 팔길래 한번 봤더니 좀 색깔이 좀 선명하지 않고 좀 튀티한 느낌이라 그냥 내려놓고 왔어요. 이어서 우유도 구매해주고 저기 멀리 시식줄이 또 있는 거예요. 그냥 가면 안 되잖아요. 봤더니 코스트코에서 나온 2마리 치킨이 17,000원대. 근데 제 입에는 조금 짠감이 있었어요. 그래도 가격 대비 괜찮았던 퀄리티였어요. 그리고 통으로 된 삼겹살이 필요해가지고 갔는데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가격이 비싸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동네에서 사기로 결정을 했고 대신 목살을 좀 사왔습니다. 목살은 국내산은 너무 상태가 안 좋았어요. 이 밑에 게 캐나다산이거든요. 자, 보세요. 포장지 빳빳하게 눌린 부분 없이 싱싱한 것으로 데려왔습니다. 자, 이번에는 처음으로 소고기 다짐 육도 구매를 한번 해봤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요리가 빨라지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품질도 좋아 보이고 가격도 저렴했습니다. 이어서 닭가슴살, 새우볶음밥, 치킨, 만두, 맛밤 이런 것들을 구매해주었고 주방에 없어서는 안 될 글래드 매직랩과 제 인생 수세미인 스카치 옥수수 수세미도 하나씩 담습니다. 진짜 계산하고 담은 건 아닌데 전체 금액이 식비만 19만 원대가 나왔습니다. 저는 대부분 얼릴 수 있는 제품으로 구매하기 때문에 대용량을 사더라도 소분 잘하고 또 잘 얼리고 잘 해동해서 먹으면 확실히 식탁 단가가 뚝뚝 떨어집니다. 첫 스타트로 다짐 육을 좀 소분하려 했더니 왜? 어디? 소분은 내일로 미뤄봅니다. 그렇게 이틀 동안 냉장고가 그대로입니다. 방치하고 있었더니 완전 엉망이에요. 이럴 때는 만들어 놓은 음식 먼저 비우는 게 저의 순서입니다. 첫 번째로 반찬을 털어냅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날은 바로 반찬 데이. 특별한 메뉴 없이 소박한 한 끼 차려 먹는 날입니다. 얻어온 쌈치에서도 잊지 않고 같이 차려 먹습니다. 이런 날이 또 좋은 게 아이들 식판에 칸 채우기가 진짜 좋아요. 다음 날은 두툼한 돼지 목살 구워 먹습니다. 또 한편에서는 소면도 삶아줄게요. 오늘은 특별히 둘째 어린이집에서 재배해주신 상추와 깻잎을 챙겨 먹습니다. 애기들 등하원길에 원장님께서 열심히 농사를 지으시는 걸 봐가지고 더 애정이 가고 소중하게 느껴집니다. 요즘 냉장고가 비워지지 않았던 가장 큰 이유는 남편의 입맛 저하 때문이에요. 날씨가 더워지니까 입맛이 뚝뚝 떨어지나 봐요. 뭐 먹고 싶어 물어봐도 대답을 안 해요. 그러니까 뭐가 특별히 생각이 나는 게 없는 거죠. 근데 그럴 때마다 먹혔던 메뉴가 바로 이 비빔국수거든요. 오히려 고기만 있으면 잘 안 먹는데 이 비빔국수랑 함께면 그나마 잘 먹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 이 비빔국수에는 참나물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훨씬 향긋하고 입맛도 살리는데 도움이 됐습니다. 선생님 잘 먹겠습니다. 자, 이 비빔국수를 먼저 좀 깔아주고 그 위에 참나물 잔뜩. 참나물 잔뜩 올렸나요? 그 다음에 고기를 시시라고 두툼 거 올려, 이 정도. 맛있다. 이렇게 해서 먹어줘야 제대로 싸먹는 느낌이 듭니다. 싸먹어 진짜 맛있다. 쌈이 정말 부드러웠습니다. 맛있게 먹은 저녁이었습니다. 저희 동네에는 과일 채소 가게가 총 5군데가 있거든요. 여기가 가장 오래된 가게예요. 그런데 이곳이 점점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왜냐? 바로 이 옆에 신생 과일 채소 가게가 계속 생기고 있거든요. 여기가 작년에 생긴 곳이고요. 그리고 가장 최근에는 진짜 가장 좋은 자리 하나가 더 생겼어요. 자, 그랬더니 벌어진 일이 뭐냐? 바로 고래등 싸움에 새우만 행복한 일이 생기는 거예요. 자, 보세요.
부추 600원, 팽이가 3봉에 500원, 버섯은 한 봉지 1,000원도 안 하고요. 양파가 5개 1,000원, 대파가 500원이에요, 한 단위. 게다가 전부 고유가지용으로 쓸 수 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또 뭐냐, 냉장고 좀 보세요. 제가 뭘 사올 주제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있는 거 열심히 털어먹자는 생각으로 냉파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냥 이거 먹어. 냉파도 서로 괜찮은데, 손이 진짜? 맞아야 한다고, 가족들이 뭔가 도움을 줘야 비빔밥 가능한 한다? 일이거든요. 이날만큼은 비빔밥을 먹지 않으면 안 되는 날이어서 제가 제대로 눈치를 준 날입니다. 밥 해주는 사람이 가정 안에서 힘이 좀 세야 식비절약의 길을 좀 쉽게 갈 수 있어요. 식구들이 주는 대로 먹을 수 있도록 우리 다 같이 한번 힘을 키워보자고요. 오늘 비빔밥의 포인트 2가지. 자, 첫 번째, 비볐을 때 축축하면 안 되기 때문에 계란은 80% 익혀주세요. 두 번째, 쯔유 1스푼 넣어보세요. 비빔밥 안 먹겠다는 사람 어디 갔나 하고 먹습니다. 여보부터. 아니, 부추도 좀 넣었더니 더 맛있네? 수박을 끝으로 과일이 떨어졌어요. 방울토마토가 엄청 저렴해서 하나 사왔습니다. 한 팩에 2,000원. 근데 씻다 보니 쌍둥이 하트 모양 토마토가 나온 거예요. 너무 귀여워서 체리 찾아 같아. 보여줬더니 이게 체리 같대요. 그리고 아이랑 다이소에 잠깐 왔는데 엄마 이거 하나 살라고. 이거. 아빠가 좋아하는 거 이거. 판매하고 있는 소스들이 첫 번째 작아요, 두 번째 저렴해요. 왠지 하나? 사러 다음에 또 올 것 같아요. 자, 빈 반찬통이 하나씩 나오고 있죠? 엄마가 데쳐서 얼려서 보내주신 국화나물인데요. 저는 이게 냉동고에 있는 줄 알았는데 잘 보니까 냉장실에 넣어놨더라고요. 이미 해동이 된 거라 빨리 음식을 해먹어야 될 것 같아서 이렇게 반찬으로 무침으로 해서 하나 담아놨습니다. 이것도 같이 얼려져 있었다가 냉장실에 있었던 얼갈이 같아요. 그래서 이거 된장국으로 끓여봅니다. 여기에 애호박 두부 넣으면 무조건 맛있는 거 아시죠? 반찬 챙겨서 같이 먹었습니다. 자, 이어서 저녁 메뉴인데요. 양파를 좀 잘게 채쳐주고 있어요. 여름이 또 감자철이잖아요. 하지 감자가 포슬포슬하니 맛나게 생겨가지고 제가 하나 또 데려왔어요. 양파, 감자 같이 넣고 볶아서 카레하겠습니다. 감자와 양파가 좀 누리끼리하게 볶아지면 그때 고기 넣고 같이 볶아주세요. 이번에 넣은 고기는 소고기 다짐육입니다. 감자에서 나오는 전분 때문인지 볶으면서 전체적으로 농도가 생기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재료들끼리 더 잘 어우러지고 맛이 부드러워지는 걸 느꼈습니다. 오늘도 역시 물 반, 우유 반, 그리고 카레 한 포 다 넣어서 정말 대용량으로 만들어봤습니다. 자, 이렇게 질감이 나왔습니다. 자, 이어서 다짐육으로 또 뭔가를 만들 텐데요. 바로 소고기 약고추장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오랜만에 요리책 꺼내서 하고 있어요. 요리책 보면서 음식할 때만의 그 감성이 있는 것 같아요. 책을 펼치다 보면 그 책 위에 물이 떨어져서 우글우글거리는 자국이 있다거나 아니면 음식하다 보니까 당연히 양념 같은 게 좀 튈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 보면서 하는 맛도 있고 약간 이제 막 요리를 배우는 신혼기간의 새댁 같은 느낌도 들고, 그리고 그냥 따라만 하면 되니까 별 생각 없이 해도 마음 편한 게 있죠. 고추장 볶는 사이에 장조림을 좀 꺼내볼게요. 장조림은 참 오래 먹지 못하는 반찬이잖아요. 그래서 한 번씩 꺼내서 파르르 끓여가지고 다시 넣어주고 이렇게 빈병을 만들었습니다. 여타 짜잘하게 남은 채소와 닭가슴살을 좀 꺼내봤습니다. 남은 오이 털고 남은 루꼴라 털고 닭가슴살도 하나 찢어서 넣고, 그리고 저도 비빔국수 요즘에 많이 해먹고 있어요. 확실히 밥에 국물에 뭐 반찬 차려 먹는 것보다는 이렇게 새콤달콤한 비빔국수 시원하게 먹는 게 입맛 잡아주는 데도 좋고 간단하게 먹을 수 있어서 더 좋습니다. 네, 자고로 수박의 계절입니다. 엄마가 저를 수박이라 부를 정도로 제가 수박을 참 좋아하는데요. 문제는 뭐니 해도 이 껍질 처리겠죠. 저희 집에는 링클이라는 미생물 처리 방식의 음식물 처리기가 있는데요. 아쉽지만 이 수박 껍질은 분해가 아주 느립니다. 아무튼 이 수박 껍질 때문에 골치가 좀 아픈데 이걸 단번에 해결해줄 한경이 AI 미니 큐브를 소개해보려고 합니다. 네, 이 작고 하얀 것이 바로 음식물 처리기예요. 저도 보자마자 뭐야? 정수기야? 그랬다니까요. 그 정도로 깔끔하고 세련된 디자인이 돋보이는 제품입니다. 한경이 AI 미니 큐브요. 건조, 분쇄 정말 잘 됩니다. 소음도 신경 쓰이지 않을 정도로 소음이 정말 저소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비교해야 되는 것 바로 관리가 정말 잘 되느냐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좀 관리충이잖아요. 조금이라도 관리가 안 될 것 같다. 저 솔직히 광고 협찬 이런 거 다 안 받습니다. 자, 그럼 맨 먼저 봐야 될 건 뭐냐? 이 분쇄팬 내부 소재입니다. 시중의 타 제품들은 그 코팅 벗겨진 문제가 좀 심각했던 거 아시죠? 그러나 이 미니큐브는 만회 이상 테스트했을 때도 벗겨진 문제가 없었다. 그 정도로 강한 고강도 세라믹 코팅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수박 껍질 넣고 AI 모드 돌려봅니다. 사용하는 것은 진짜 쉽습니다. 터치 패널 자체가 워낙 쉽게 그리고 간단하게 설계되어 있어서 누구나 어렵지 않게 조작할 수 있습니다. 이 AI 모드는 무게와 습도를 알아서 감지하는 기능입니다. 가장 적절한 방법과 시간으로 작동된다고 보시면 돼요. 실제 사이즈는 가로로 약 1뼘, 폭은 약 2뼘, 세로는 1뼘 반 나옵니다. 실제로 보면 더 작습니다. 아니, 그만턴 수박 껍질이 이렇게 줄어들었어요. 보세요. 이렇게 잘 건조되고 분쇄됐죠. 자, 그 다음으로 중요한 포인트는 또 뭐냐? 이 펜을 넣고 뺄 수 있다는 점인데요. 기존에 쓰던 링클은 이게 안 되다 보니까 제가 직접 손으로 퍼서 이렇게 종량제에 담았어야 했거든요. 그런데 이 AI 미니큐브는 펜째로 쓰레기통에 버리고 또 바로 세척할 수도 있고 음식물을 들고 가는 게 아니라 이 펜을 가져와서 여기에 음식물을 담을 수 있죠. 이게 진짜 엄청 편한 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쓰던 링클은 이렇게 내부에 회전봉이 있어가지고 여기 사이 바나나 껍질, 부추, 대파 이런 길쭉한 것들이 껴요. 걸려요. 그래서 모터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 한경이 AI 큐브는 건조 분쇄 방식이라 그런지 그런 염려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이렇게 남은 음식물에 섞인 계란 껍질, 양파 껍질 뭐 이런 것들을 따로 분리하지 않아도 된다는 게 정말 너무 좋더라고요. 매일 바나나 껍질이 3개씩 또 3일마다 한 통씩 깎아내는 이 파인애플 참 골치였습니다. 특히 파인애플 껍질은 이게 수분기가 있는데 종량제에 버려야 된단 말이죠. 그럼 종량제 봉투가 다 찰 때까지 데리고 있어야 된다는 얘긴데 그 사이에 초파리 사방천지 되는 건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요즘에는 이 작고 성능 좋고 관리 편한 한경이 AI 미니큐브 덕분에 깔끔하고 빠르게 그리고 똑똑하게 처리할 수 있어 편리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한경이 AI 미니큐브가 정말 필요했던 분이 계세요. 바로 시어머님이신데 제 추천으로 이번에 구매하셨고 사이즈가 작으니까 이렇게 다용도실 한 켠에 어디에든 올려놓을 수 있습니다. 저희 어머님마저도 정말 만족하시는 이 한경이 AI 미니큐브 오늘부터 일주일간 시중 최저가 공구 진행됩니다. 작고 예쁘고 성능 좋고 또 관리까지 쉬운 음식물 처리기 한경이 AI 미니큐브 많은 관심 부탁드리며 고정 댓글 더보기란 참고해주세요. 자, 노브랜드에서 등갈비 한 팩 업어왔습니다. 살밥 두툼한 등갈비가 2짝 들어있습니다. 등갈비로 할 메뉴는 묵은지 등갈비찜입니다. 핏물 뺀 등갈비를 뜨거운 물에 데쳐서 이렇게 하나하나 물로 헹궈주세요. 핏물, 불순물이 정리가 잘 된 고기가 냄새가 날 확률이 확실히 적습니다. 오늘은 좀 쉽게 할 겁니다. 양념장 넣고 김치 넣고 그리고 김치 국물 부어서 그냥 한 번에 하겠습니다. 이거는 저희 집 식구들이 먹을 게 아니고 어딘가에 보낼 음식입니다. 40분 뒤에 뚜껑 열고 여기에 들기름, 대파 잔뜩 넣어서 고기와 김치가 조금 더 부들부들해질 때까지 기다려줍니다. 김치찜, 소고기 약고추장, 카레 이런 것들을 보내는 곳은 바로 시댁입니다. 아이들 맡겨놓고 저는 어디로 가고 있을까요? 흥미로운 연진이의 일상 다음 주에도 계속되고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우린 또 만날게요. 안녕!